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증시 폐장을 하루 앞둔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엿새째 상승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최근 연속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3.7포인트 하락하는 1681.39포인트고요. 코스닥 지수는 0.66포인트 상승하는 506.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70억 원, 333억 원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55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기관만이 팝니다. 기관이 115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 각각 30억, 80억 원가량 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2,514계약 사들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입니다. 합계 712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합니다. 대형주 0.74%가량 밀리고요. 중형주도 0.62%가량 밀립니다. 소형주도 0.7%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업종 딱 3업종인데요. 의약품이 0.97% 오르고요. 보험이 0.48%, 증권업이 0.2% 소폭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은 통신업이 2.83% 오늘 큰 폭으로 급락합니다. 은행 업종도 2.28% 밀리고요. 기계도 1.72% 내려갑니다. 종이목재도 1.6%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품도 1.12% 조정받습니다. 철강, 금속, 정유가죽, 비금속 모두 1%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락 효과로 인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부분이 하락하며 장을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0.8% 밀리고요. 포스코도 1.4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1.02% 밀리고요. 신한지도 1.45% 내려갑니다. 현대모비스가 0.89%로 소폭 상승하고요. LG화학도 0.91%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SK텔레콤이 3.39%로 급락합니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주들 오늘 2%에서 3% 정도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는 연말 예상 배당금이 지난해와 비슷한 8,400원으로 예상돼 5%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0.58%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G 1.1%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SK에너지 모두 약보합권으로 하락하고요. KT 2.58% 통신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1.4%, 1.44% 내려가고요. 삼성화재도 0.99% 조정받습니다. 외환은행과 KTNG 나란히 3%대 3.12% 조정받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1.7% 하락하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이 소폭 오릅니다. 0.18% 올라가고요. 삼성정유도 1.46%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0.25% 밀리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98% 올라가고요. 세트리온도 1.37% 오릅니다. SK브로드밴드도 0.42%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세대도 1.42% 오르고요. 네오이즈게임즈 4.34% 상승합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프로야구 선수들 초상권 사용 제한이 이용자 이탈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동국 SNC는 0.12% 소폭 오릅니다. 포스데이터 3.78% 올라갑니다. 포스데이터와 포스콘 합병을 위한 최종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함에 따라 양사 간의 통합 적용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변성원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은행주나 통신주 등 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물을 늘리면서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주식을 사고 있지만 지수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올해 배당이 결정되는 배당 기산일인 28일이 지나면서 또 배당을 노린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는 배당량 영향이 코스피를 하락세로 이끄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전일 미국 증시는 FRB가 은행권 유동성을 일부 해소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악재로 작용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들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대규모 첫 수주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수가 플러스권이지만 배당락 때문에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자로 단독 사면을 복권하기로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모헨지, 일신석재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애플의 아이패드컴의 출시를 앞두고 에이텍, 그리고 네오피델리티 등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으며 아마존 이북이 종이북의 매출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예스24, 아이프 컴포넌트 등 이북 관련주들이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속 전기차가 서울 시내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테마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모습으로 LG와 삼성, SDI 등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제로 지수는 플러스지만 이 배당락 때문에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산출한 이론 현금 배당락 지수가 지금 17.58포인트인 거를 감안한다면 소폭 오르는 셈인데요. 이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현재 지수는 배당락 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큰 폭의 추가 조정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670선, 즉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IT와 자동차 대표주 등의 대형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시장은 대형주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최근 조정을 받은 코스닥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주체의 부재로 인해 지수의 강한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며 코스피 지수로는 167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전강 후약의 전약 후강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종목은 IT와 자동차 부문으로 한정 지으시고 최근 박스권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은행주들은 반등 시 추가적 매수를 권해드리고 현재는 관심권 밖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이 대형주들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또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새해를 맞을 때 갖고 새해를 같이 맞이하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2009년이 2차 전지와 LED 관련주들의 해였다면 내년도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도 주력 사업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삼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과 더불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의 출시도 시장 확대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역량으로 급등한 수혜주들도 있지만 아직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초기 단계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스프리트라는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관련주입니다. 내년도 데이터 플랫폼 부분에서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인브릭스의 성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DR을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CB와 BW 물량의 출회로 주가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단기 목표가 5,000원, 중단기 목표가 8,000원을 제시하며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변사원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07%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09% 상승하고요. 항생지수 따라서 0.03%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는 조정받습니다. 0.1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지수도 0.01% 밀립니다. 베트남 지수도 1.54% 조정받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는 오릅니다. 0.09% 상승하고요. 호주 지수도 1.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3,2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3,200선 돌파 시도에 실패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11% 상승한 3,192점, 4일봉
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3200선이 시장에서의 강한 눌림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200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0년도 중국의 부동산 판매 가격은 추가로 상승이 예상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판매 가격이 20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부동산 판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나왔을 경우에 중국 정부에서의 추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년도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경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한 추가 정책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의 관망세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철강 업종들 또한 가잉 생산 규모가 2억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철강 업종들의 관망세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009년도 조강 생산량이 5억 7천만 톤으로 현재 생산력을 7억 톤으로 예상할 경우에 1억 3천만 톤 정도가 가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 업종들의 가잉 생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깨 재편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32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3200선 밑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3200선의 돌파보다는 3200선을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3190선 내외의 혼조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9년 중국 시장 소비의 가장 중심은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로 시장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정리와 함께 또 2010년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9개월 연속 판매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010년도 이러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010년도에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소비 급증에 따른 산업이 안정적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저배기량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농촌의 자동차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를 위한 기준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또한 이러한 흐름과 함께 중고 자동차 시장 또한 매출 증가로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가 지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에도 자동차 업종은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장 흐름이 시장에서는 가매수 국면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 조정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본 증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하며 출발을 했었는데요. 은행권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은행주 오늘 약세입니다. 반면 원자재가 상승으로 무역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나타냈어요.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달러 약세 기조로 전환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원자재 업종들의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장중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 단기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0.07% 하락한 1627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약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연 발전을 중심으로 한 테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아사히 유리 같은 대기업 등이 태양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태양 업종들이 계속적인 강세 추세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 있었던 12월 조기 경기 관측이 마이너스 63.8로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 폭을 3개월 만에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본 경제가 계속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보다는 경제가 회복보다는 계속적인 행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감과 함께 정부에서의 계속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중 최고치였던 1760선을 강하게 돌파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단기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 특별 사면됩니다. 법무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남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면 조치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국민적인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어제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총 78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 복권을 청원했습니다. 한국이 내년에 주요 20개국 고위급 회담을 5차례 개최합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인천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재무장관 정상회의를 포함한 5차례 회담을 주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열릴 총 8차례의 G20 관련 회담 중 5차례를 유치한다는 것은 한국이 G20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국빈의 숙소와 이동거리를 감안해 서울에서 열지만 장차관급 회의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새해에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공무역협회장은 내년 경기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경제 성장률인 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사공회장은 그러나 경기 회복이 민간 부분까지 확산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세를 지켜보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는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출구 전략 준비는 갖추되 시행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내년도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 회수 및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상생 행력을 꼽았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경상 흑자 규모가 41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2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4억 8천만 달러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411억 5천만 달러로 기존의 연간 흑자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98년에 403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전달의 5.6% 감소해서 18% 증가로 돌아섰으며 수입도 16% 감소해서 2.4%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불황형 흑자 구조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2.61포인트 하락한 1672.9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25포인트 상승하는 506.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증시 폐장을 하루 앞둔 가운데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가며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5장 투자 전략도 잘 짜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